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할 건 커맨드문을 사용해서 마지막에 복사된 객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사 기능이 실행되는 리습을 만들 겁니다. 리습 파일은 제가 이미 블로그에 업로드를 해놨는데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원래 복사라는 기능은 선택한 객체를 선택한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복해서 동일한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언제나 기준은 처음 선택한 객체와 처음 선택한 기준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똑같은 객체를 다양한 간격으로 복사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친구를 가로로 7500, 3700, 3800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려면 직교 모드를 켠 상태에서 7500만큼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3700을 입력하면 요 선을 기준으로 3700만큼 이동한 거리에 작성이 되기 때문에 계산기를 호출해서 7500 더하기 3700 뭐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줬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cc라는 명령어를 가진 리습을 만든 거죠. 7500만큼 복사해라 라고 시키면 복사함과 동시에 복사돼서 생성된 객체를 기준으로 다시 한번 복사 기능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3700, 3800, 3750 이런 식으로 간격만 반복해서 입력을 하면 동일한 객체를 여러 개의 간격으로 한 번에 조금 더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영상에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할 리습인데, 이번 영상은 멤버십을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볼 수 있게 전체 공개로 해둘 거예요. 멤버십에서는 다양한 소스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고요. 가장 처음 시작할 건 당연히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복사라는 기능을 만들 건데 어떤 기능을 만들 건지를 분석을 하는 거죠. 일단 오토캐드의 기초적인 복사 기능은 기능을 실행한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걸 복사를 할 건지 객체를 선택하게 되고, 이 객체를 어떤 점을 기준으로 복사해 나갈 건지 기준점을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선택한 객체와 동일한 객체를 어디에 생성을 할 건지 대상점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점 지정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죠. 그러다가 기능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복사라는 기능 자체가 이런 구조이다 보니 처음 선택한 객체와 처음 선택한 기준점으로 새로운 객체를 계속 생성해내는 건데, 이러다 보니 앞에서 제가 설명한 이런 형태, 같은 객체를 여러 개의 간격으로 복사해내는 이런 게 조금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들 기능은 이런 구조로 만들 겁니다. 처음에 기능을 실행을 하고 객체 선택을 하고 기준점을 지정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뒷부분이 조금 다르죠? 대상점을 지정을 하면 선택한 객체들이 복사돼서 새로운 객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객체들을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점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딜 기준으로 복사할 것인지 그걸 지정을 하는 건데, 당연히 상대적인 위치를 가지고 좌표를 그대로 갖고 오도록 만들 겁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선이 일단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복사를 할 때 요 점을 기준으로 복사를 해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능이 실행이 될 때에는 요 점을 기준으로 복사를 하겠다라는 걸 좌표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원래 객체를 선택을 했을 때 요 점이 기준이었다면 새로운 객체를 선택한 상태에서도 요 점이 기준이면 당연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 친구를 복사할 때에도 요 점이 기준이 되도록 좌표도 당연히 계산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글로 써놓은 게 기준점 지정인데, 사실 요건 컴퓨터가 알아서 진행할 내용이에요. 사용자가 그때그때마다 복사할 때마다 기준점을 찍고 대상점을 찍고 이렇게 돼버리면 사용하는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쓰기가 복잡해지죠. 그래서 기준점은 다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알아서 계산하도록 만들 거고요. 사용자는 대상점을 마우스로 클릭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상점을 지정을 해서 객체를 복사했으면 뭔가 새로운 객체가 생성이 됐겠죠? 그 객체를 컴퓨터가 알아서 자동으로 선택을 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점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기준점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대상점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죠. 반복되는 루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할 수 있었다면 여기에서 각 단계에 어떤 기능이 사용이 될지 간단하게 적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커맨드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예요. 물론 객체를 복사하는 기능 자체를 펑션으로 구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리습을 공부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팔아먹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내가 작업하기 편하기 위해서 직접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습을 만들 때에는 정교하게 하나하나 본인이 원하는 걸 다 만드는 것도 좋지만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드는 시간 자체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복사하는 기능을 만들 때 만들면 만드는데 커맨드문을 사용한 이유는 대상점을 지정할 때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자, 커맨드문으로 카피라는 기능을 실행을 하면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할 텐데 객체를 선택하는 기능 자체가 오토리습에는 몇 개 없어요. 그 중에 여러 개의 객체를 선택해야 되다 보니 ssget, 선택셋을 구성하는 ssget이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준점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getPo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면 점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었죠. 자, getPoint를 사용을 할 거고요. 대상점을 지정을 할 때 getPo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도 되지만 저는 커맨드에서 pose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미리 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pose를 사용을 하는 이유와 요 앞에서 copy라는 걸 커맨드문으로 불러온 이유 모두 미리 보기 때문입니다. 오토리습에서 미리 보기를 생성을 하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하지만 사용을 할 때에는 미리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미리 보기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크게 갈리니까요. 물론 미리 보기를 만들 수 있기는 한데 그 미리 만들기를 표시하는 기능을 구축하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제가 요 리습을 만드는데 한 3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요거 미리 보기를 표시하는 기능을 만들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 걸릴 수 있어요. 그 정도로 난이도에 심각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pose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대상점까지 지정을 했다면 객체는 이미 복사돼서 생성된 상태죠. 그 상태에서 생성된 객체들을 다시 선택셋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선택셋을 만들 때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과 같이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에 생성된 객체들을 모두 선택셋에 넣는 건 거의 공식처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선택셋을 만들었으면 기준점을 옮겨줘야겠죠? 앞에서 사용했던 기준점이랑 지금 사용할 기준점의 좌표는 다르니까 기준점을 옮겨줘야 되는데 사실 요 기준점을 잘 살펴보면 여기에서 지정한 대상점이랑 일치해요. 요거랑 같은 좌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한 좌표와 여기에서 정한 좌표의 차이를 통해서 요 점의 좌표를 구해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 요거 자체가 요거니까 그냥 여기에서 사용한 점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죠. 근데 요 앞에서 사용한 걸 getPoint로 뭔가 변수에 지정을 했으면 그 변수를 그냥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저는 pose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pose를 사용을 해서 변수로 지정하지 않은 좌표는 직접 가져올 수가 없어요. 가져오기 위해선 반드시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저장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토캐드에는 환경 변수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환경 변수는 대충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 수많은 환경 변수들 중에 마지막에 클릭한 점의 좌표를 기록하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을 할 거고요. 선택셋을 새로 만들고 기준점을 컴퓨터가 알아서 다시 계산을 했다면 이젠 다시 사용자가 대상점을 지정할 차례죠. 요건 당연히 앞에서 사용한 기능 pose를 그대로 갖다가 사용을 할 거고요. 요 3개의 절차를 반복시키기 위해서 while이라는 걸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더 이상 기능을 실행할 게 없으면 전체 구조는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할 수 있다면 리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습을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요걸 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그려내기 위해선 최소한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 해놓은 기초와 함수편을 달달 외울 정도로 머리에 집어넣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펑션 리스트를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요 플로우 차트를 처음부터 막힘없이 술술술 써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 익힐 때 제가 그리는 것처럼 플로우 차트를 쑥쑥쑥 그릴 수는 없어요.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리습에 대한 숙련도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오토캐드 자체에 대한 숙련도가 워낙 부족하신 분들이 많아서 막힘없이 처음부터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해낼 수는 없어요. 자잘한 기능들을 여러 번 만들어 보면서 어느 정도 숙달이 돼야만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그리지 못한다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못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연습이 있어야만 모든 건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했으면 메모장을 열어서 코드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적혀있는 순서 그대로 만들 거예요. 자, 가장 먼저 커맨드문을 사용해서 copy란 기능을 사용하기로 했죠. 커맨드를 사용을 해서 copy라는 명령어를 호출을 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필요한 내용을 쭉쭉쭉 이어주면 되는데 copy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때에는 원본 객체를 선택을 먼저 했었죠. 원본으로 사용할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해줘요. 그 다음에 객체의 선택이 끝났다는 의미로 엔터를 한번 눌러줬습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기준점을 지정을 하고 대상점을 입력을 해주면 되죠. 기준점, 그리고 대상점, 그 다음에 계속 대상점, 대상점, 이렇게 순서대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하곤 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기능을 끊기 위해 엔터를 한번 누를 거예요. 요 기능 자체를 반복문으로 반복시킬 거니까 기능을 끊어주는 겁니다. 자, 요게 커맨드문의 가장 기초적인 구조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원본 객체, 그리고 기준점, 그리고 대상점, 요 세 가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 중에 요 대상점이라는 건 포우즈를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사용자의 입력을 컴퓨터가 한번 대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하지 않은 게 원본 객체, 그리고 기준점,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원본 객체는 선택셋을 만들어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seq를 사용을 해서 ssget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ss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 선택셋을 만들어서 저장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만든 ss 자체가 원본 객체가 담겨있는 선택셋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실행을 하면 아무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린트를 사용을 해서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세요. 이 정도의 안내 메시지를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원본 객체 선택까지는 끝난 거고 이제 기준점 요걸 갖고 와야 되는데 좌표를 입력하기 위해서 당연히 getPoin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 정한 좌표를 밑에서 써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pt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여기에서 사용한 pt라는 이름을 요 뒤에서도 사용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까지 구성을 했으면 객체를 복사하는 기능 자체는 끝난 겁니다. 다만 요거에 대한 반복문을 구성을 해주진 않았죠. while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반복문을 구성을 해줄 텐데 조건문으로는 언제나 계속 무조건 반복되도록 nil이 아닌 고정된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을 넣어도 되고 2를 넣어도 되고 3을 넣어도 되고 ss를 넣어도 돼요. 왜냐? ss라는 것 자체가 선택셋이니까 이미 구성이 되어 있는 뭔가거든요. pt를 집어넣어도 됩니다. pt도 앞에서 점의 좌표가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nil이 아닌 값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뭘 넣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무조건 반복시키겠다라고 할 때는 t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 자체가 참이라는 심볼이기 때문이죠. 자, 기능을 대충 구성을 했으면 명령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diffun을 사용을 해서 커맨드를 구성을 할 건데 명령어는 cc라고 구성을 할 거고 까먹어야 되는 인수에 ss와 pt를 집어넣어 줄 거고요. diffun에서 열었던 괄호를 닫아서 리습을 마무리 짓고 띄어쓰기를 조금 조절을 해서 보기 좋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었으면 리습은 다 만든 건데 아직 구현하지 않은 건 이 뒷부분은 아직 구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복사랑 똑같은 기능이 구현이 된 겁니다. 오토캐드에 로드해서 cc라는 커맨드를 사용을 해보면 이렇게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고 객체 선택이 끝나면 점의 좌표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안내 메시지를 넣지 않았죠. 그래서 점의 좌표를 입력하는 단계에서 엉뚱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메시지를 적어줍시다. 기준점을 지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되겠죠. 다시 한번 복사해서 오토캐드에 붙여넣은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 객체를 선택할 때 복사할 객체를 선택하란 메시지가 나오고 엔터나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기준점을 지정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기준점을 클릭해서 지정을 하면 커맨드 문을 통해서 카피라는 기능이 실행이 됐으며 두 번째 점을 지정하는 단계에서 포우즈가 걸려서 사용자의 입력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릭하면 복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을 구성을 했는데 아직 구성하지 않은 기능은 요 친구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객체를 복사하는 것까진 끝냈어요. 근데 선택셋이 고정이 되어 있죠. 앞에서 선택한 초기에 선택한 객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리습으로 기능을 새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선택한 객체가 계속 원본 객체로 선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요걸 제거를 하려면 뒤에서 선택셋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줘야 돼요. seq를 사용을 해서 선택셋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선택셋을 다시 정의를 하려면 요 앞에서 만든 선택셋에 포함되어 있는 객체를 제거해줘야만 합니다. 즉 ss라는 선택셋에 아무런 객체도 선택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선 함수를 몇 가지 알아봐야 합니다. ssget으로 넘어가서 함수들을 조금 살펴보면 요 ss로 시작하는 함수들이 모두 선택셋과 관련된 함수들인데 함수의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함수의 개수가 많지 않다는 뜻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적이란 뜻인데 밑에서부터 살펴보자면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제가 왜 아니라고 하는지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용할 만한 내용들이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올라가 보면 ss_length 개수를 세봤자 의미가 없죠. 선택셋의 이름을 확인해봐야 소용이 없고 ss_get이라는 함수 자체는 사용자가 다시 한번 객체를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남은 건 ss_add와 ss_del 이렇게 두 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객체를 추가하는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객체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요 객체를 제거하는 기능을 통해서 SS라는 선택셋에 들어있는 객체를 하나씩 제거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SS라는 인수 자체를 비워버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SS라는 인수에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다 비워버리면 SS 자체에는 아무런 값도 저장이 되어 있지 않겠죠. 즉 선택셋도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비워버린 다음에 SS라는 걸 다시 정의해서 루프를 돈 뒤에 이 위치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SS라는 걸 비워놨으면 이제 우리는 SS라는 걸 다시 재정의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건 새로 생성된 객체들이죠. 그러니까 복사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생성된 객체들 요만큼 지우고 여기에 원을 하나 그려서 요 두 개의 친구를 카피를 통해서 복사를 했다면 요 두 개의 객체가 새로 생긴 객체잖아요. 요 객체를 SS에다가 집어 넣어줘야 되는데 이게 거의 공식입니다.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사용하는 함수는 entlast와 entnext입니다. entlast를 검색을 해보면 현재 도면에서 남아있는 객체들 중에 마지막에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그리고 entnext는 지정한 객체의 이름 뒤에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반환해주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복사 기능을 사용하기 전에 요게 없는 상태에서 entlast로 현재 도면에서 마지막에 작성된 객체가 뭔진 모르겠지만 그 객체의 이름을 저장을 해두는 거예요. 그 뒤에 entnext를 통해서 새로 생성된 객체들의 이름만 계속 반환받으면서 선택셋에 반환받은 이름을 추가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펑션 리스트를 달달 다시 한번 보고 오세요. 최소한 제가 별표 쳐놓은 내용은 알고 있어야만 제가 말로 뱉은 얘기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멤버십에 있는 영상은 최소한 제가 만들어 놓은 두 개의 재생 목록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두 개의 재생 목록에 들어있는 내용은 단 한 문장도 버릴 게 없습니다. 압축하고 압축해서 최소한 알아야 되는 내용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선택셋을 만들거나 기준점을 정하거나 여기 어디 아무데나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에서 실행되고 있는 내용은 객체를 생성하는 거랑은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지정을 해도 되기는 하지만 마지막에 작성된 객체의 이름을 뭔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장된 객체의 이름을 기준으로 새로 생긴 객체의 이름들을 선택셋에 담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객체의 이름을 담으려면 ss_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선택셋에 객체를 추가하는 기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ss를 비워놓고 여기에다가 바로 ss_add를 쓴다 이러면 저장을 해내지 못합니다. 왜냐? ss는 지금 선택셋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s라는 것 자체를 비어있는 선택셋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인수가 없이 ss_add를 한번 써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능을 구성을 해내면 SS라는 인수에는 아무런 객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선택셋이 구성이 돼요. 그 뒤에 ss_add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entnext인데 앞에서 last entity에 저장을 했죠. 여기에 저장된 내용들을 ss에 저장을 해라 라고 시키면 ss라는 선택셋에 마지막에 작성된 객체, 여기에서 저장한 객체 그 다음에 있는 객체 하나의 이름을 선택셋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복사한 객체가 한 개일까요? 두 개일까요? 세 개일까요? 그 개수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체가 nil을 반환을 할 때까지, 즉 entnext가 nil을 반환을 할 때까지란 뜻은 더 이상 작성된 객체가 없을 때까지란 뜻이고, 그때까지 반복문, while문을 사용을 해서 요 내용을 반복시켜 줘야만 해요. 그래야 여러 개의 객체가 선택셋에 담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while문의 조건문은 요게 nil을 반환을 할 때까지니까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는 거고, 요렇게만 지정을 하면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마지막에 작성된 객체가 하나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 복사라는 기능이 제대로 실행됐으면 요 이름 뒤에는 뭔가 객체의 이름이 언제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반복문에서 한 바퀴 돌 때마다 마지막에 저장한 객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서 저장한 뭔가 객체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객체를 복사를 했는데 1과 2라는 거 두 개를 복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정한 객체의 이름 바로 뒤에는 1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전체 구문은 언제나 1이 됩니다. 그러면 루프를 돌 때마다 계속 요게 닐이 아닌 값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무한 루프에 빠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환한 값 자체를 secu를 사용을 해서 last entity에다가 덮어 써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저장된 데이터 다음에 1이랑 2를 복사를 했죠. 그럼 요 단계에서는 1을 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1이 되는 건데 그 1을 last entity에 덮었습니다. 그러면 요 단계를 지나는 순간 last entity는 1이라는 게 되는 거고 그 1을 SS에다가 추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루프를 돌 때 요 last entity가 1이죠. 그러면 ent next를 통해서 1 뒤에 생성된 객체인 2를 갖고 오게 되고 요 내용 자체는 또 2가 되죠. 여기에서 2였으니까 요게 2가 되고 last entity에 2가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ss add를 통해서 2라는 객체를 SS에 저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루프를 돌면 숫자 2 다음에 작성된 객체가 없죠. 저는 여기서 1과 2만 복사를 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이 nil을 반환을 하게 되면서 루프를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전체 내용은 끝난 거죠. 이 구조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공식이에요. 뭔가 실제 기능을 실행하기 전에 객체를 생성하기 전에 마지막에 생성된 객체의 이름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객체를 생성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요. 그 뒤에 아무런 객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어있는 선택셋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선택셋에 새로 생긴 객체들을 하나하나 추가해주는 반복문을 구성을 하는 거죠. 요만큼이 공식처럼 사용이 돼요. 자, 여기까지 구성을 했으면 요게 이제 끝난 거죠. 마지막에 복사된 객체를 선택해서 복사하는 기능이 생성이 된 겁니다. 요만큼을 오토캐드에 붙여 넣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원본 객체는 요 두 개를 사용을 하고 기준점은 원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삼아서 여기에 복사해라. 이렇게 누르면 복사가 되기는 했죠. 그리고 복사라는 기능이 다시 한번 실행 중이긴 한데 기준점을 옮기지 않아서 첫 번째 객체의 기준점을 그대로 사용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이걸 반복해서 실행하면 복사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옮겨갈 겁니다. 조금씩 마우스 커서에서 멀어지고 있죠. 요 객체를 복사하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복사하고 요 객체를 복사하는데 요 점을 기준으로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기준점의 위치가 앞에서 저장한 PT에 저장되어 있는 값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고 멀리 떠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요 루프를 돌면서 요 점의 좌표도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 이 PT를 요 앞에서 지정을 해놓고 커맨드문에서 요걸 계속 반복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들 중 아무데나 요 밑에 여기다가 정해도 좋고요. 요 맨 끝에다가 정해도 좋아요. 다만 while문을 다 돌고 나서 실행되기 전까지 그때까지 중에 원하는 위치에 요 PT를 정의하는 내용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seq PT를 통해서 뭔가 값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값을 어떻게 가져올 거냐, 그걸 환경 변수를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자, 환경 변수 중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클릭한 점의 좌표를 기억하는 last point라는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요건 설명을 읽어보면 현재 공간에 대한 UCS 좌표로 표현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WCS가 아닙니다. UCS 좌표로 저장을 하는 last point라는 거. 요걸 확인을 해보려면 선을 하나 긋는데 0,0에서부터 여기까지로 할까요? 요 점, 요 선의 시작점인지 끝점인지 모르겠지만 요 점까지 클릭을 해서 찍었습니다. 요 선의 시작점이 7만이고 끝점이 4만 정도 되니까 요건 끝점이 되겠네요. 요걸 클릭해서 움직여보면 끝점의 좌표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클릭한, 요 선을 그릴 때 마지막에 클릭한 점의 좌표는 47,000, 그리고 Y좌표는 54,000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선을 그리는데 0,0에서부터 요 점까지 좌표를 꼭 클릭해서 그렸어요. 이렇게 작성을 하면 라스트 포인트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47,000, 54,000 정도 되는 요 점의 좌표가 저장이 되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선택해놓고 확인을 해보면 되죠. 47392, 47392, 54309
54309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클릭한 점의 좌표를 기록하는 환경 변수인 last point에서 점의 좌표를 갖고 와서 get bar를 사용을 해서 호출을 하면 되죠. last point 갖고 와서 pt에다가 다시 저장을 하면 루프를 한번 돈 다음에 다시 커맨드문을 실행을 할 때에는 요 포즈에서 사용자가 클릭한 점의 좌표가 pt에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점을 갖고 와서 복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 내용을 실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추가하지 않은 게 요 변수를 추가했는데 까먹으라고 추가를 하지 않았어요. 요거까지 추가를 해 놓은 다음에 오토캐드에 붙여 넣은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다 지우고 이 친구 하나만 복사를 할 건데 cc라는 커맨드로 요만큼 선택을 해서 기준점은 중심점으로 할까요? 이렇게 사용을 하면 복사를 하는 카피라는 기능이 실행이 된 거고요. 클릭하면 복사되면서 복사된 객체를 선택하고 이걸 복사할 때 사용한 대상점을 기준으로 삼는 복사라는 기능이 한 번 더 실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복사할 때마다 새로 생긴 객체의 대상점을 기준으로 계속 복사되는 기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커맨드문을 구성을 할 때에는 항상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봐야만 합니다. 버전에 따라서 사용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기능을 실행을 하면 실행한 내용이 커맨드문에 기록이 되는데 내용을 보면 cc라는 게 한 번 더 입력이 됐어요. 그래서 알 수 없는 명령이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요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엔터를 한번 찍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가 카피라는 걸 사용을 할 때는 기능을 실행하고 객체를 선택하고 대상점을 누르면 기능이 끝나는 게 아니라 엔터를 한 번 더 눌러야 기능이 끝나죠. 하지만 이건 모드가 다중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복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커맨드문은 여기까지만 실행하면 지가 알아서 기능이 끝납니다. 자, 진짜 끝나는지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일단 선택셋을 사용을 해야 되니까 SS에다가 객체를 선택하는 선택셋을 집어넣어 놓고요. pt라는 인수에 getPoint를 사용을 해서 좌표를 하나 저장을 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셋이랑 점이 하나 찍혀 있는 상태에서 커맨드문을 사용을 해서 copy라는 걸 실행을 하고 ss라는 걸 선택을 끝내고 pt를 기준으로 pause까지만 실행을 해라 라고 시키면 이 단계에서 기능이 끝나요. 우리가 명령어로 사용을 할 때는 모드라는 옵션 때문에 다중 선택이 되어 있어서 반복 실행되는 거고 원래 copy라는 건 여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은 제가 사용하는 오토캐드 2022 버전에서는 요게 끝이라는 거죠. 커맨드문을 사용을 할 때에는 언제나 본인이 사용하는 설정과 본인이 사용하는 오토캐드의 버전에 따라 다른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먼저 써보고 나서 구문을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요만큼을 제거하고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자, 다시 한번 cc라는 기능을 로드해서 사용을 해보자면 붙여놓고 이런 과정들 중에 기능이 잘 끝나고 명령어가 다시 잘 입력이 되죠.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게 바로 커맨드문 자체의 구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번 리습을 만들 때 사용한 기능들을 설명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요걸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요 플로우 차트를 구성을 하기 위해선 적어도 펑션 리스트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제가 리습 관련 기초 영상과 펑션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놓은 재생 목록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요걸 만드실 수가 있고요. 전체 코드 중에서는 커맨드문을 구성할 때에는 꼭 한번 써봐야 된다. 엔터 하나도 타이핑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된다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 클릭한 점의 좌표를 기억하고 있는 last point라는 환경 변수 마지막으로 새로 생성된 객체들을 선택 세트에 담는 요 공식 요 정도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배워두시면 리습을 만드는데 분명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